주입식 암기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둔 과정 중심형 교과 과정인 IB 학교. 제주에서는 표선고가 처음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주시 동지역 최초로 제주 북초등학교가 공식 인증을 받으면서 원도심 학교 활성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주제별 연구 보고서가 체육관 한 켠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주변에서 찾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영향 조사부터 해결을 위한 과제 제시까지 학생들은 자신들이 진행한 연구 결과를 교사와 학부모 앞에서 직접 설명합니다. 일단은 자기관리 기능이 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로 의견을 셈 없이 먼저 말해가지고 대인관계 능력도 는 것 같아요. 제주 북초등학교는 지난 2021년 9월 IB 관심학교 등록 이후 2년여 만에 IB 초등과정 월드스쿨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표선과 토산, 풍천초등학교에 이어 지난달 온평초와 함께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주 북초는 도내 IB 초등과정 월드스쿨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시 동지역에 위치해 초등학생 자녀나 취학 예정 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나누다 보니까 다른 학부모님들도 거기 북초에 보내고 싶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좀 많죠. 이번 제주 북초의 추가 인증으로 도내 IB 학교는 초등학교 5곳과 중고교 각 한 곳씩 모두 7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원도심 학교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IB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원 양성과 학교 시설 구축, 입시 제도 개편 등 과제 해결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과 함께 이번 주부터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4.3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 상정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일정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과 예비 후보자 홍보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예비 후보 등록 전이나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을 선거구에 정의당 강순하 후보가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 갑 선거구에 국민의힘 김영진 후보는 내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오는 15일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23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조례안, 해녀의 전당 건립과 소방본부 청사 신축 동의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4.3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와 재단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내일 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녀 어업의 세계 중요 농어업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제1회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가 오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축제에는 해녀 체험 부스와 해녀 예술 공연, 해녀 음식 시식회 등과 함께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알리기 위한 홍보관이 운영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대해 유치원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교육청이 오늘 탐라교육원에서 유보통합 소통회 장을 엽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방침을 설명하고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들어 진정한 유보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맘때면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수많은 두루미들이 강원도 철원의 겨울 하늘을 수놓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미가 비행하는 중에 죽는 일이 잦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춘천 MBC 이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메마른 풀 위에 흰색 깃털로 덮인 새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아직 덜 자란 유조로 갈색 깃털이 듬성듬성 남아 있습니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두루미입니다. 겨울 논밭에 죽어 있는 이 새는 제두루미입니다. 두루미와 달리 몸이 회색빛인데 천연 기념물입니다. 모두 철원에서 발견된 두루미 폐사체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송전선의 필회침 역할을 하는 얇은 금속선, 이른바 가공지선입니다. 두루미가 저 얇은 금속선을 미처 못 보고 걸리면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추락해 죽는 겁니다. 최근 6년 사이 철원에서 죽은 채 발견된 두루미는 34마리. 이 가운데 가공지선이나 전깃줄에 걸려 죽은 두루미만 21마리에 달합니다. 특히 어린 새가 걸려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유조들은 그 선을 잘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걸려요. 보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 겨울 두루미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바라는 서명을 모아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에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가공지선을 이제 없애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그 서명을 받아서 한 2,500분 정도의 서명을 한전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한전이 두루미 사고가 잦은 두 곳 2km 구간에서 가공지선을 모두 없앴습니다. 대신 필회기를 설치하고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위험 표지판도 달았습니다. 위험 표지판을 300개 정도 설치를 하여 두루미가 전선을 좀 더 잘 식별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공사 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루미와 제두루미 수천 마리가 논이는 철원 평야에서 아직까지 폐사체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개체수가 적어요. 근데 그 번식지에서 우리 철원에 이제 월동하러 날라오는데 이 월동지가 이제 망가지게 되면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전문가들은 철원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두루미가 겨울을 보내는 곳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뇌 질환이자 완벽한 치료법도 없는 치매. 스스로 치매인지를 인지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농촌 지역의 노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광주 MBC 김초롱 기자입니다. 화순 능주면에서 홀로 거주하는 80대 박모 씨. 지난 10월 1차 치매 검사 결과 치매 가능성이 있는 인지저하 판정이 나왔습니다. 2차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2달째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치매가 찾아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치매 검사는 왜 더 안 받으세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어요. 치매. 아직 치매 아니시라고? 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거의 잊어버리는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치매다고 생각은 거의 안 하십니다. 절대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서로 안부를 살피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할수록 경로당까지 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이럴 경우 지인들이 노인이 치매에 걸렸는지 알아차리기는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의 치매 검사는 3단계인데 검사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 검사 결과 치매 의심자로 판정된 10명 중 7명만 2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치매로 판정된 3단계 검사 대상자 약 10명 중 8명만이 최종 검사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종 검사는 예약 후 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다 보니 병원도 자녀도 멀리 있는 농촌 노인에겐 문턱이 더 높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초기 대응이 느리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뇌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능이 있을 때 이제 빨리 치료를 해야지 지연되는 속도를 좀 더 줄일 수 있죠. 65살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로 추정되는 비율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같은 대도시보다 농촌 마을이 많은 일선 시도에서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전남은 치매 환자 추정 비율이 12%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튼튼한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중국 상해 부근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강풍을 동반해서 내일 저녁까지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에는 최대 80mm,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서풍을 타고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낮에 산간 지역에는 비가 강하게 퍼붓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또 오전 중에 강풍특보도 발효될 텐데요.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하시고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부터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4에서 7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 전 지역에서 흐리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서부 지역 15도, 남부 지역 14도, 청반학 1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1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지역 20도, 성판악 1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예년 기온을 10도 이상 크게 웃돌겠습니다. 섬 지역도 흐리겠고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해상에도 물결이 높게 일고 대기가 불안정해서 해상교통 운항에도 오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제주도 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전 중에 제주도 앞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흐리고 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목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남과 전북에 이어 충남 지역의 가금육 반입도 오늘 0시부터 금지됐습니다. 제주도는 충남 아산 지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남과 전북, 충남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 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요청하는 농가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가 내년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농가에서 올해보다 40% 증가한 486명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시는 도입 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 인원은 내년 1월 말부터 농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시 지역에는 올해 계절 근로자 등 외국인 359명이 130여 농가에서 일손을 보탰습니다. 환경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킨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3일 내려집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원고들은 지난 2021년 환경영향평가 등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제주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도는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8일 제1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장기간 무단 방치 차량을 주차 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해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제 처리가 어려웠는데 제주시는 판례 재해석 등을 통해 지난 6월부터 강제 견인 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탐라대 부지에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귀포시 하원 테크노 캠퍼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하원 테크노 캠퍼스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교통 영향평가 용역을 내년 9월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미래성장산업 실현계획과 주변 지역 발전 방안을 포함해 기업 유치와 재원 확보 방법 등을 연구합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이달 안에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한화 우주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